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작은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시댁이나 시누이의 뻔한 시집살이 아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아닙니다. 다름이 아닌 시누이의 손버릇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싸고 돌아요. 그렇기에 시댁에서 싫은 소리 하는 건 오롯이 남편의 몫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시누이가 사고치고 집에 오면 혼내는 건 남편이었고 시어머님은 주로 남편한테 혼난 시누이를 달래주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수록 시누이의 버릇은 더 고약하게 들어갔죠. 학교 다닐 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동네 문방구에서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남편은 속 터진다며 몇 번이고 시부모님한테 애 너무 오냐오냐 해봤자 애 버릇만 나빠진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다 너처럼 잘 자라주질 않는다며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픈 것도 적당히 아파야 고쳐 쓰는 거지 병세가 심하면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시누이의 손버릇은 중증이었습니다. 가끔씩 시부모님 심부름으로 저희 집에 반찬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배달을 오는데 항상 눈이 바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눈만 부지런히 돌아가는데 저희가 출근하고 없을 때 오면 열에 아홉 무언가가 하나씩은 없어집니다.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제 화장품들이에요. 화장대 서랍에 여행 갈 때나 운동 갈 때 쓰려고 정리해둔 화장품 샘플들과 향수 샘플들이 있는데 애매하게 사라져요. 본품도 아니고 샘플이라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도 제 친동생이면 쥐잡듯이 잡았겠지만 저는 어쨌든 며느리이다 보니 시누이랑 굳이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도 몇 번 얘기 안 했습니다. 참다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러면 시누이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저만 물건 잃어버리고 시어머니한테 욕먹게 되는 그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저도 제 성격이 칼 같으면 시누이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혼내면서 뭐라고 하겠지만 저는 쫄보라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가장 큰 금액을 피해 입었던 건 제 신용카드로 점심 사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 두고 다니는 잘 안 쓰는 신용카드인데 옷장 안에서 그걸 찾아내서는 밖에 나가서 긁은 거예요. 문자 알람 신청을 해놔서 망정이지 안 해놨으면 정말 저희 집 기둥불이 뽑힐 뻔했습니다. 카드 하나 생겼으니 친구들한테 생색내고 싶었는지 초밥을 먹으러 갔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안 쓰는 카드인데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오니 황당했죠. 참 웃긴 게 저도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누이가 내 카드 쓴 것 같다고 하니 남편도 한숨 한 번 쉬고 확인해 보겠다며 시누이에게 연락해 봅니다. 그럼 열이면 열 시누이인데 그때마다 변명도 참 다양해요. 제 기억에 저 때는 오빠 카드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오빠 카드는 저렇게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건가 싶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사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몇 번 오셨어요. 그때 비밀번호 못 외우신다고 하셔서 태그하는 카드키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밀번호가 바뀌어도 한 번 등록해두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몇 번이나 카드키 집에 두고 가라고 해도 깜빡했다며 주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누이가 아무 명분도 없이 다짜고짜 집에 혼자 찾아와서 집을 뒤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남편과 제가 둘 다 맞벌이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반찬이라도 해서 가져다 주시려면 어쩔 수 없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반찬 주지 말라고 사다 먹는다고 시누이가 올 명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뭐뭐 만들었으니 가져다 준다는 통보였죠. 남편과 저도 시누이의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사회 진출할 텐데 회사 가서도 저러면 횡령이고 밖에서 걸리면 절도가 되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된 사실인데 다른 건 다 티 안 나게 훔쳐가도 먹는 건 주체를 잘 못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제가 주전부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코스트코나 해외 직구로 궁금한 해외 과자들을 한 번씩 사 먹어요. 분명 저희가 먹은 건 한두 개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맛있는 거 사면서 동생 생각은 안 하냐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당한 것도 있고 시누이의 도벽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시리얼통을 2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짜 시리얼, 하나는 알이 작은 소형 견용 게사료였죠.
게사료가 들어있는 통에는 제 이름을 적어뒀어요. 하루 한 끼 40g씩 2번이라고 먹는 방법도 적어두었고요. 누가 봐도 다이어트용 시리얼인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시골에서 깨랑 콩이랑 이것저것 올라왔다며 시누이 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심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왔다 가고 나서 확인해봤는데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시누이는 입맛에 잘 맞았는지 게사료 한 그릇 우유에 야무지게 말아먹고 간 듯했습니다. 뻔뻔해서 뭔가 먹고 가도 설거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시누이가 몇 번 오고 갔는데 저희 집에서 먹은 양보다도 양이 많이 줄어든 걸 보니 집에도 가져간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가 게사료 한 통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 써 있는 거 먹었냐고요. 시누이는 이번에도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끼리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왜 언니 혼자 먹냐면서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걸 아는지 시누이는 도둑질하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것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누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그거 소형견용 게사료라고요. 시누이는 자기 놀리는 줄 알더라고요. 집에 개도 안 키우는 사람이 게사료가 왜 있냐면서요. 한참을 진짜라고 했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창고에 있는 게사료 박스랑 인터넷으로 구매한 내역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아까서부터 진짜라고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냐니까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나이 어린 시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엄청 떨렸어요. 저는 쌈닭도 아니고 겁이 많아서 전화 덜컥 끊어버리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어디 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그러게 누가 먹으라고 했냐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가 혼자 훔쳐먹은 거 아니냐며 어디서 도둑년이 성질을 내냐고 내뱉었다네요. 남편은 시누이한테 그 게사료 맛 잊지 말라며 그게 네 도벽과 무료의 맛이니까 평생 기억하라고 있는 대로 약을 올렸다고 해요. 시누이는 화를 못 참고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었다고 하는데 조금 짠하면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누이는 저희 집에 2번 다시 안 오고 남편한테도 연락은 안 와서 버릇을 고쳤는지 저희 집만 안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서 저런 여동생 있는 거 쪽팔린다고 그냥 한 번 걸려서 교도사 가서 정신교육 좀 제대로 받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도벽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이래서 현대사회는 정신과 진료랑 상담이 필수인가 봐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